제가 다른 데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데도 혹시 뭐 룸살롱 그런 의혹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다른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고 룸살롱 취재에 특화된 기자가 있어요.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이거 취재에 나섰더라고. 이거 내 전문인데 신났어 지금 이명수 기자.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실제로 조의대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많이 만들면 똥을 많이 쌀 거야. 맞지? 그렇지. 이거지. 내 수준에서 천대하면 너는 끝낸다. 아 선생님 오늘 스승의 날인데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의 첫사랑은 바로 너희들이야. 뭐예요? 그런 거 말고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휘연 강남으로 함께 건너가 볼까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풀어준 지귀연 판사. 누군가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죠.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야, 이 폭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폭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더 이상의 폭로는 하지 않고 사법부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되기를 바랐던 거야. 뭐 더 막 진흙탕으로 가지 않기를 바랐던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또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야. 못 참아. 제발 좀 더럽게 가자. 주진우가 계속 도와줍니다. 이거를 폭로를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주진우 의원이. 아, 그래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어시스트를 하니까 어쩔 도리 없이 김기표 의원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 내부하고 있고. 어시스트와 골 장면 잠깐 영상 보고 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진들 지겸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뭐가 더 있나 봅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김기표 의원님 현장에 나와 계신데 솔직히 주진우 의원이랑 임무 분담하신 거죠? 이게 솔직히 지금 들킨 겁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주진우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 정반대잖아 주진우는. 예리한 우리 체육 앵커님한테 들킨 거 같아요. 들켰어요. 못 속입니다. 제 눈은. 아니 베네수엘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 외교 문제 되는 거야. 왜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렇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다른 질의를 하려고 좀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저렇게 얘기하면 저도 지금 알고 있었는데 사실 김영문 의원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데 하셔서 저는 다른 질의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 갖고 있는 일부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질의를 한 거였고요. 오늘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지겸 판사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동기일 겁니다. 31기 동기죠. 이렇게 하고 연선 동기고. 굉장히 가깝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도 누가 이거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친한 거 확실하다.
좀 이미 들은 내용인데도 예.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사람도 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런 식으로 이른바 쉴드를 쳐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 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바로 냈더군요. 어제는 냈는데 그 입장이 만약에 정말 룸사롱도 안 가고 그랬으면 막 방방 뛰면서 고소하겠다,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야 그럼요. 맞잖아요. 그런데 입장문인데 입장이 없는 입장문입니다. 아, 그러면 뭐라고 그 했어? 자세하게 직위원의 입장, 그 다음에 법원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한번 예, 해주시죠. 한번 예. 지기현 본인의 입장이 아직 안 지금도 나왔고요. 입장이 있어? 아니 직위원의 입장은 뭐냐면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서 맞아요. 그렇죠. 예. 입장을 밝히겠다. 예. 아니 같이 간 거야 공보관이랑? 아니 본인이 내야지 왜 공보관 얘기를 해? 같이 갔어?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입장이 없는 입장 비스무리한 걸 냈고요. 예, 일단 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 근데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장이 없다는 입장문인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걸 갔는지 얘기해 난 너무 많이 가서 잘 모르겠고 그거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게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입장문이었는데 뭐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뭐가 복선을 쫙 까시네. 복선이 많아요 아니, 이게 보면은. 직위원을 궁지로 모는 입장문이잖아. 그러니까 얼굴 까면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래서- 갖고 있대는데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 사진을 낼 때 상호도 가리고 했는데 많이 가본 사람은 아마 어딘지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오래된 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아주 고급 그래서 1인당 99만 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100만 원 확실히 넘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인당 그런 술자리라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기현이가. 그럼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향응을 받으면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김영란법 그렇죠.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직무 관련성 대가성까지 이게 입증이 돼버리면 요거 이제 뇌물이라고 뇌물, 하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김용민 의원도 최소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른바 룸살롱이라고 하는 데가 실정법에 성접대 이런 쪽으로 혹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반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1인당 100만 원 훨씬 넘는 장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직무 관련자와 같이 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복선이다. 뇌물 관계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법원에서 얘기하듯이 입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정확하게 그냥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저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의 수준이거든요. 어찌 네. 보면 그냥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넘어갈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 오던. 그전에는 되어왔고요. 그럼 예전부터는 예. 그랬거든요. 이게 검찰만도 못해. 이럴 때는 검찰이 만약에 이런 정도 나오면 당장 무슨 뭐 자체 감찰하겠다, 뭐 특임 검사를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보호하려고 한다고요. 아, 네. 조직보.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 그렇지. 더 망하는 재밌는 길로. 게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데서 기자분들 전화하면 제가 일절 전화는 사실 안 받습니다. 왜냐면 어떤 기자분들한테는 알려주고 이럴 수는 없어서 안 네. 받는데 제가 다른 데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데도 혹시 뭐 룸살롱 그런 의혹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다른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여러 가능성. 군데고 저는 원래 저녁 때 술 먹고 다닌다는 소리는 저도 네. 들었는데 네. 난 저렇게 다니면서 술 먹을 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교대 근처에 무슨 곱창집이나 거기 있는 바나 이런 데 다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잘못 걸린 게 룸살롱 취재에 특화된 기자가 있어요.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이거 취재에 나섰더라고. 예. 신났더라고. 이명수 기자. 야 요거 내 전문인데 신났어 지금 이명수 기자. 자기 전공 분야 떴다. 네, 전공 분야 떴다고. 이명수 기자가 원래 문화부 출신이에요? 유흥문화 뭐 이런 이쪽이 아주 특화된 사람이거든. 잘못 걸렸어, 지금. 잘못 걸렸다. 그래서 진짜로 근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그 대응 방식이 정말 너무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 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 사법부가 자정작용으로 요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원했어. 왜냐면 내용 자체가 우리 사회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너무 떨어뜨리는
치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 사실은 좀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지금 끼어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바라는 사법부는 사실 사회적으로 좀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혁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민주적 권위가 서 있는 사법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 이제 생각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떠들썩하게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좀 정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근데 지금 네. 뭉개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뭉개려고. 아, 나 자, 그리고 어제 법사위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요거 최강욱 의원이 이 얘기 처음 했을 때 내가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 현실화. 실제로. 조의대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관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자신들의 일이 너무 많다. 그럼요. 그런 불만을 계속 토로했거든. 그러면서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어.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모순적이죠? 모순적인 의견이었거든. 근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이 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네. 근데 불만을 토로할 때 뭔가 좀 그럴듯한 논리로 얘기할 것 같잖아. 대법관이니까. 근데 내가 봤는데 네. 와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예. 너무 국민을 바보로 알아. 진짜. 네. 너무 한심한 논리입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 너무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밀한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정원 법안의 문제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거 아니 진짜 너무 넥타이 말이- 메고 양복 입으니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 보여. 아니 진짜 얼핏 보면은 근데 그렇죠. 진짜 조금만 집중해서 듣잖아. 네. 말도 대법관이 많아지면 상고를- 피고인들이 다 상고를 할 거래.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법원을 없애버리죠. 법원이 있으니까 자꾸 법원을 없애면 아무 사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리고 아, 그게 말을 말입니까 저게? 아니 원래 이렇게 과격한 사람 아니 법원이 없어지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네요. 아무도 써도 제기 안 하고. 아니 사람이 많아지면 전원합의체가 뭐 심리가 어쩌고 하면서 이러잖아.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게 약화된다. 언제 충실하게 심리해서 권리구제했는데 진짜.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생긴 문제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상하게 비판하지 마. 요렇게 갑니다. 화장실 많이 만들면 똥을 많이 쌀 거야. 맞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아 정확한 진짜. 한 번에 다 싸지 않고 자꾸 끌어쌀 거다. 내 수준에서 천대함 너는 끝낸다. 이거 완벽하다. 진짜 아니 넥타이 메고 머리 하얗고 양복 입으니까 그럴 듯해 보인단 말이야. 맞잖아. 근데 아니야. 형편없는 말이야. 형편없어. 말 나온 김에 헷갈리시지 않게 하나만 보충 설명하자면 전원합의체 얘기를 예전부터 대법원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되면 100명이 모여갖고 전원합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거든요. 저게. 네, 저게 그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저거 다 하면 300명이 넘다 그랬잖아요. 대법관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있어요. 대법관이. 민사대법관, 형사대법관, 노동대법관, 조세대법관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 예. 필요할 것 같네. 그럼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상고심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전문 부에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국민한테 또 이익이지 왜 손해야 그게. 그러네. 네. 사실은 대법관 증언이란 게 저렇게 논의가 된 게 이번에 표면화됐지만 한 20-30년 벌써 된 의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법관을 늘리면 자기들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조이대 쿠데타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갔을 거예요. 최강욱 저 자식 또 맞아. 좀 최강욱 좀 가만히 있어라. 그냥 똥이나 싸라 그래. 진짜 그랬을 거야. 진짜로. 근데
지금은 조희대 덕분에 아 맞아. 사람들이 원래 있던 문제야 이거는. 그래. 근데 이거를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거지. 큰 역할 했어 진짜. 이게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 인물이요. 예. 아니 100명 얘기했을 때도 그냥 농담으로 내가 홧김에 기왕에 늘리는 거 100명 이렇게 받아들이셨잖아요, 되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그랬죠. 많이 조롱하고, 예, 많이 조롱하고 이제 비웃고 했었죠. 예. 네, 자 조기 대선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조기 대선 일정 요거 일단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일단 5월 20일 화요일부터요. 네. 5월 25일 일요일까지 재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20일부터 25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전 투표. 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평일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하고 5월 30일 금요일인데 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요 오후 6시 요게 중요해. 네, 맞습니다. 예, 요거 모르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예, 목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 그리고 이제 본투표 6월 3일인데요. 화요일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네.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투표는 이제 뭐 대체로 이제 휴일일 테고 사전 투표가 이게 중요한데 오후 6시까지야. 근데 네. 그냥 오후 8시겠지. 뭐 퇴근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사전 투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돼. 그렇습니다. 진짜 높아요. 네. 득표율도 높고 예. 투표율도 높아야 힘을 받아서 내란 세력들 정리할 수 있죠. 진짜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황교안하고 김문수는 사전 투표 하지 말라고 캠페인 할까? 그렇게 해야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 하지 사전 투표 하지 않겠어요? 마세요. 네, 할 것 같은데. 아예 황교안은 그 선거 포스터가 부정선거 딱 써놨더만. 네,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두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화하지 않을까? 하겠죠. 글쎄 뭐 네. 단일화 할 것 같은데? 거기하고 자유통일당 후보하고 하겠죠. 정광훈 선생이 이제 셋이 뭔가 단일화 좀- 해놓고 이게 빅텐트야. 이럴 것 같은데? 빅텐트 쳤잖아. 그래서. 하겠지. 네. 황교안 들어오고 자유통일당 합당하면은 딱 어울리는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김문수 지지자들이 네. 김문수 선거 유세 그 현장에서 구급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 응?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급차를 못 구급차를 들어오게 막아. 네. 그 장면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곳에 구급차 들어오죠. 방해하러 왔다고. 진짜. 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러고 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구급대원이 내려요. 세상에. 결국은. 와, 진짜. 와. 이건 너무하네 진짜. 아니 저분들은 아니 구급대원이 뭐하러 오긴 뭐하러 와요. 응? 본인의 역할이 있고. 와, 어떻게 근데 저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참 진짜. 그 발상이 어떻게 가능해? 그게 가능한가? 와, 나는 진짜로 쉽지 않아. 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지지자들을 저는 막 비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와, 근데 말문이 이거- 막히네.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